정부가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 첫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출제기관은 킬러 문항이 빠졌지만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는데 엇갈리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현직 교사인 EBS 강사들은 오늘 모의평가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학의 추론을 요구하는 등과 같은 킬러 문항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반영하지 않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충실히 반영하고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변별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충분히 줬지만 충분히 준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선지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거기까지를 보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변별력이 있었다. 입시업계에서도 전문 용어가 많고 배경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복잡한 국어 지문은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준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중난도 문항이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준킬러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지문에 비해서 문제 답지나 선택지가 좀 어려웠다는 거죠. 킬러 문항이 사라진 수학은 특히 주관식이 비교적 쉬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려내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변별력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동점자, 만점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이과에서 수학 경쟁력이 높았던 학생들은 지금 출제 패턴에서는 그만큼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변별력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 속에 수험생은 오는 11월 16일 수능을 치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킬러 문항이 빠진 자리는 준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중난도 문항들로 채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학원가는 이미 이 준킬러 문항 맞춤 강좌를 늘리고 있어서 이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만으로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어서 박소영 기자입니다. 킬러 문항 출제, 그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쟁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겠습니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킬러 문항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보였다는 게 이번 모의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사교육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교육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육적인 목적은 다 버리고 변별만을 위해서 낸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사교육 기관에 가서야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죠. 오늘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온 수험생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혼자 아무리 해도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쉬워질수록 더 등급 따기가 힘들어진다는 말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런 준킬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원은 더 다닐 것 같아요. 학원가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EBS 연계를 강화하면서 준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중난도 문항풀이 강좌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EBS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해 나가는 그런 커리큘럼이 나머지 2달 동안 쌓여져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수능 난도가 낮을 거라는 예상에 다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죠. 두 분은 공부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수능파예요? 수시파예요? 저는 재수했습니다. 수능파입니다. 수능파. 예. 저는 박진기 앵커는 수능파일 것 같지만 수시가 막태동하던 시기에 수시파. 예. 과거 세대 아니에요? 예? 수시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예. 굉장히 깁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도 뭐 이건 알고 있어요. 이맘때쯤이면 지금 9월이잖아요. 모의고사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이 바로 그 수능 직전 마지막 9월 모의고사 평가 날입니다. 특히 이번 모의고사는 정부가 초고난이도 문항이라고 하죠.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이 방침을 밝힌 후 맞아요. 처음 시행되는 시험이라서 수능 못지않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제가 이게 스튜디오에 이 수능 모의평가 오늘 모의평가 평가지를 가지고 예. 왔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치러진 시험지인데요. 예. 저도 수능 세대인데 예. 20년 만에 거의 예. 20년 이걸 직접 한번 풀어보고 왔습니다. 예. 별걸 다 해보네요. 네. 별걸 다 했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시험이 진행이 됐고 예. 저는 시간 관계상 1교시 국어 영역만 풀었는데요. 2교시는 또 수학 영역이라 또 이제 수학은 못 풀죠. 수학은 뭐 수학은 조금 네. 이해가 됩니다. 채점은 했습니까, 국어? 네, 채점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네요. 자,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는데 실제 난이도 어땠는지 과연 난이도 측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잘 풀었을 것인가 지켜보죠. 모의고사 풀어보니.
이제는 보니 하다가 이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모의 평가까지 보라고요? 야, 진짜. 가보자. 해볼까요? 1번부터 길을 잃었어. 씨, 야, 이거 방송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의 학교와 학원들에서 올해 수능에 대비한 9월 모의평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학생들이 한창 시험을 보고 있을 시각인데요. 저도 실제 문제지를 가지고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20년 만에 보는데, 선배 언제 봤어요, 이거? 98학번이야. 준비물 가져왔잖아요. 이제 나 학교 다닐 때 쓰던 가방인데요. 요새도 이런 거 매나? 받았지. 짠. 전쟁에 나가려면 이제 총기를 가져와야죠. 시험 필수품 컴싸. 컴싸 없으면 안 되잖아. 시험장은 꼭 있어요. 컴싸 안 가져온 애들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거 컴싸 이거 지금 펜 안 가져왔는데 이거 빌리는 사람들. KIC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다음에 2006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서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수능 때 내가 직접 받은 거예요. 이거 수능용 샤프거든요. 선배 때도 이런 거 있었어요? 98학번이야. 이제 학생증이거든요, 고등학교. 사진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 이거 보면 PD님들이 이거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보면 한성모 아이들아, 선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단다. 수능 잘 봐. 형이 말한다. 수능 잘 봐. 너넨 잘 볼 거야. 가보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 문제 푸는데 한 몇 분 걸렸죠? 엄청 오래. 갈 길이 뭐네. 잠깐 이거 몇 페이지냐 이거? 밥 먹을 수 있나 이거? 시험지 걷어갈 거야? 저울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거나 초정밀 저울, 수정 진동자. 뭔 말이냐 이거? 진짜. 씨. 자, 5번에 5번. 4번? 아, 만점의 꿈이 날아갔네. 80점 턱걸이네. 82점. 이 정도면 그냥 준수하다 이렇게.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제가 좀 어려웠는데 저는. 킬러 문항은 없었어요. 확실히 킬러 문항은 없었는데 축구로 치자면 손흥민, 케인 같은 그런 스트라이커는 없어요. 다만 미드필더가 너무 짱짱해. 그러니까 흔히 준킬러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이 대폭 늘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그러면은 6월이랑 비교했을 때 올라갔나요? 낮아졌나요? 킬러 문항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중하위권 애들은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전부 틀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EBS 교재에 꽤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형식까지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풀 때는 와 굉장히 좋네, 잘 읽히네 하다가 어려워요. 하나하나 따져야 되고 이렇게. 수능이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사실 딱 한 가지. 그냥 뭐 제가 시험 볼 때 저도 힘들었으니까 저는 사실 좌우명은 딱 그거거든요. 힘들면 힘을 내세요거든요. 그때는 시험 볼 때. 많이 힘들면은 힘을 내십시오.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 수능 잘 보십시오. 82점이면 몇 등급이에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 말씀으로는 3등급에서 4등급 정도가 추정된다. 네. 저는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글 쓰는 직업을 가진 최규진 기자, 3등급. 자, 네, 정말 킬러 문항이 안 나왔나요? 이제 국어, 수학, 영역 모두 대체로 이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운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이야기들이 학원계에서 나오곤 있는데요. 일단 교육당국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서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고르게 출제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과서나 뭐 EBS. 네, 맞습니다. EBS 교재의 도표와 그림, 지문과의 유사도를 높였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연계 체감도는 높여서 일종의 변별력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이 중에는 중킬러 문항을 늘리는 중난이도의 문항이 늘었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땠다 그래요? 일단 취재 열기부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학원에서 직접 이걸 풀어봤잖아요. 예. 근데 제가 만난 한 학원 관계자는 불수능 논란 이후로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형 학원들이 실시간 출제 난이도 분석 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것도 일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제 하다가 안 했다는 거죠? 네, 왜 안 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곳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예. 이 중에 한 업체는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한켠에선 기존대로 매교시 출제 경향과 난이도 분석 자료는 내놓기는 하겠지만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주요 개혁 가치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게 배경이다 이런 추측도 압박을 나옵니다. 받아서. 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입시 학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세무조사나 교육부 현장 점검 등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뭐 난이도 분석 안 하면 수험생들은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남아있는 기간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네, 킬러 문항이 빠지면서 최상위권 변별력이 약화될 것 같다는 말씀 여기 저희도 보셨는데요. 이런 우려가 있는데 다만 중상위권부터는 충분히 변별력이 확보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학원 관계자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고난도 킬러 문제가 빠졌다라는 것이 쉽게 출제될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간 난이도 이상의 문제가 좀 6월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학에서도 여전히 중상위권 변별력 확보 문제는 여전히 지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신경 쓰면서 본수능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아까 최본희 좌우명이 힘들면 힘내자라고. 네,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2달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잘 들었습니다.